초 마산 넘어 진동 쪽에서 진해읍까지 포수가 들릴 그때 우리는 학도 호국단 선배님들하고 진해 중앙 쪽에서 훈련을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때 부산에서 육군 통신학교 설치하고 있는 부산에 있는 육군 대위 한 사람이 김인조입니다. 기간 단속을 메고 진해 우리 훈련받는 학생들한테 와서 여러분들 통신력이 소요가 너무 부족하고 지금 통신력들이 없기 때문에 전투에 지장을 갖는다. 자원하는 사람들 지원서를 내주십시오. 자, 학도보다는 선배님들 다 그때 그 당시에는 다 국가가 투철했습니다. 왜냐하면 일제시대도 우리가 교육받고 일제 압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애착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선배님들이 전부 자원서를 쓰는데 저는 가만히 보니까 해당이 안 되거든요. 15세를 18세라고 자원서를 써서 모병관에게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키가 1m 60 안 되게 되면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엔 제가 이게 좀 1m 60 훨씬 넘었는데 지금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육군 통신학교가 들어가니까 육군 통신학교에서는 무선반, 유선반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선반은 4개월 동안 교육을 받고 한국 전쟁에 편입시킨다 했고, 그 다음에 유선, 나가 들어가 있는 유선은 2주간 훈련을 받고 전투를 벌인다고 했습니다. 그 정도 통신력 소요가 급박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침 가니까 딱 유선반에 해당했어요. 그래서 8월 30일 날 육군 통신학교 유선반에서 총도 한 방 쏘아보지 못하고 무전기나 통신기는 구경도 못하고 전쟁터에서 필요 없는 전봇대 올라가는 거 LC-21에는 전봇대 등중을 차고 전봇대 올라가는 훈련 딱 하고 바로 13일 날 포항에서 전투하고 있는 이종찬 장군이 지휘하는 22연대, 26년대 중에 26년대 3대대 본부중대 통신대로 배속 받아가지고 통신선마선 그 당시 1등 상사였어요. 1등 상사가 생전 처음 보는 무전기 2대를 앞에 놓고 5시간 내지 6시간 정도 교육을 받았어요. 그 처음에 교육받은 것은 SCR-300이라 해서 그 무전기 무게가 30kg입니다. 30kg를 메고 통신당번을 해야 되는데 내가 키도 그렇게 크지 않고 그 무거운 걸 짊어지고 대대장 통신 지원을 해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작은 무전기, 지금 같은 거 우리 핸드폰이 있죠. 폰 같은 거는 너무나 간단하고 인공위성으로부터 지상되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다 통신되지요. 그러나 SR-536은 전부 배터리 건전지가 BL 27, 그 다음에 28이 되어 있는데 28은 약 100V 정도 나오도록 만들어서 건전지가 좀 무겁겠지 거기도. 그리고 37은 지구공간 필라멘트를 가열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무전기입니다. 그건 어떻게 써냐면은 딱 안테나를 빼고 워크토키라고 해서 딱 배터리 돌리면서 아무개 어디는 여기는 무엇이다 대답하시오 하면 그자가 딱 넘어는 그자가서 알아듣는 그런 무전기였고, 그 다음에 내가 짊어지고 다니는 S300은 배터리 건전지로 만드는 배터리가 103V입니다. 103V는 브레이크 전압을 그때는 전부 진공관이기 때문에 진공관에 브레이크 전압이고, 그 다음에 4.7V짜리는 밑에
그 석입니다. 제일 가는 우리 통일할 때 보면 있죠. 지금은 통신기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별을 못했을 겁니다. 진공관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브레이트 전압, 그 다음에 필라멘트 전압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전기 교육을 받고 포항시가 전하는데 13일 날 지금 포항시에 가게 되면은 포철 공장이 생겨서 탁 있는데 그 포철 공장이 있는 그 일대는 형산강 앞에 전부 냇가처럼 일대 땅이었습니다. 거기에 가서 저는 마침 송노천 장군이 지휘하고 있던 26년대 3대대 통신명예로 배속받았습니다. 그래서 포항시가 하는 내용들을 예전부터 말씀드리고 제가 북진하는 북한의 어느 데를 갔다는 걸 제가 거기까지 그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전투 상황으로서 동해안은 동해쪽이죠. 동해안 쪽에는 제3사단이 3사단과 그 다음에 적 5사단하고 여기 서쪽에 온 6사단하고는 굉장히 북한에서도 강한 명장전 장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3사단은 북한군 5사단하고 싸우는데 자그마치 얼마나 전투를 했냐면은 44일 동안 포항시가 탈환하기 위해서 전투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우리가 아까 지도에 나왔던 날짜가 조금 차질이 있는 것 같은데 8월 17일 날 23년대는 저쪽이 정주에서 7번 국도로 올라가면 안강을 쪽이라고 있습니다. 그쪽에 18년대 일이 포항 쪽으로 오고 우리 3사단 3대대는 포항에서 동쪽 쪽에서 포항 기산 쪽으로 공격하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쩌다가 쭉 하다가 보니까 형산 가는 도로를 완료를 했지만 그 위에 있던 인민군들 아주 전략이 보통 전략이 아닙니다. 그래서 500m 전진할 때 도로 우리가 물려 나왔습니다. 물려 나왔는데 그 다음에 나의 대대장이 은속대대인데 대대장이 연대장한테 연락을 하라. 그래서 제가 대대를 불렀습니다. 대대 부르는 것도 그 당시에 실제 썼던 거는 대대가 암으로 이름이 있고 우리도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출하니까 연대장이 나왔어요. 그래 대대장을 바꿔줬습니다. 바꿔주니까 대대장이 하는 말이 저항이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우리 지상군으로서는 도저히 목적된 시간에까지 목적지를 탈환을 못하겠다. 항공지원 바람. 그러니까 동해 쪽에서 떠오던 미조리함도 우리 동쪽에서 지원해주고 동해 쪽에서 떠고 있던 항공모함에서 비행기가 날아왔는데 그 비행기 이름이 F-80이라는 우리말로 쌕쌕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날개가 이렇게 똑바로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 했더니 바로 우리 은석보 대대장이면 대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우리 대대에서 용감한 윤사수 중이라고 있습니다. 이 양반이 특공대 일개소대를 조직해서 형산강 바로 강 교량을 타고 포항 계산을 전진하고 해서 교량을 했습니다. 교량에는 아무런 험해물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투를 하다 보니까 많은 희생자가 나고 이렇게 했다. 그래서 이제 위에 항공기에서 일본 제트기 일본이 쫙 하늘에 아주 높은 포물선을 그리면서 손살같이 땅으로 내려오더만 로켓탄 한 발을 기관총 지지다 쏘고 쫙. 그 다음에 2번기도 똑같고, 그 다음에 3번기는 캐리가 50 기관총 단으로 탁 쏘고 올라갔다. 그때 윤사섭 중위는 특공대 소대장으로서 돌격을 시켰단 말이에요. 돌격을 시켜가지고 겨우 도국을 했습니다. 도국을 했는데 그때 있는 장님 우리 아군 전사가 7명, 부상이 2명, 이명군 포로 2명 잡고 이렇게 해서 형산강을 건너서 시내 쪽에 있는 2개 도착을 하니까 그때 9월 19일날 됩니다. 그때 비가 쏟고 이럴 때 그 강변에서 판초 위 아시죠 여러분들? 뒤집서는 거 판초 위를 입고 자기 홀을 파고 이렇게 엎드려서 이제 밤새 이렇게 경배를 하는데 저는 첫날 전투가 바로 그 전투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S-3 300이라는 안테나를 밖으로 내놓고 판초위를 쓰고 그냥 호속에서 암서가지고 이튿날 다시 이제 시내를 공격하기 위해서 지금은 시내가 전부 이 강변까지 다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시내 들어가려고 하면은 논밭점을 지나가요. 그런데 항공과 지상군과 그 다음에 공중 지원이 받아가고 그러면은 무슨 표시가 있어야 됩니다. 적인지 아군인지. 그래서 그 당시에 암호가 우리는 빨간 마구라고 새파란 마구라고 2개가 있는데 그날 마침 마구라 자체가 노란 마구라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노란 마구라를 우리 전 대대 병사들이 다 쓰고 돌진을 했어요. 겨우 돌진하는데 포항 기산에 있는 그 산은 높이가 102m밖에 안 됩니다. 그 높은 봉우리가 경주 쪽으로 하면 좀 높지만은 그거를 점령하는데 어마어마하게 겁이 났습니다. 왜 겁이 났느냐? 나는 죽으나 사나 30km 되는 무전기를 던지 메고 대대장이 시가 지날 때 끼면 따라 뛰고 고참병이 엎드리면 따라 엎드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겨우겨우 해서 이제 포항 기사를 탈환했습니다. 그래서 포항 기사를 탈환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북진북진 하겠는데 포항 시가전 한 것이 44일 동안입니다. 연장에서도 말이 했지만 동쪽에 있는 오사단 사단장이 보통의 아이인데 이런 데이 우리한테 그렇게 달았다고 우리한테 당했죠. 그래서 우리는 적 테러를 차단시키기 위해서 하루에 20km 내지 24km 걸어서 바로 삼천 밑에 있는 죽변이라는 항구가 있습니다. 그 죽변에 가니까 해군 수송함 LST가 대기하고 있어요. 그거를 타고 바다를 통해서 38섬인데 죽변하는 삼척에 있는 그 38섬에 있는 주문진항에 도착을 했어요. 앞에 바로 상륙을 못하고 하룻밤 배에서 타고 이튿날 아침에 딱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그때는 26년대하고 23년대가 같이 올라왔는데 23년대가 10월 1일 날 38선을 먼저 올라가고 우리는 뒤따라서 이제 계속 북진을 합니다. 그래서 10월 1일이 국군의 날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때부터 자 저는 어느 날 쭉 드릴게요. 자 선층에서 올라가지고 그 다음에 고성 지나서 고성 조금 지나면 죽변항이라고 있습니다. 장전항이라고 금강산 밑입니다. 금강산까지 갔다가 거기서
올라가니까 정지시 고향 통천이라고 있었어요. 거기에서 하룻밤을 자고 원산 상륙하기 위해서 탈환하기 위해서 올라가는데 원산 가기 전에 안변이라는 조그마한읍이 있는데 거기에서 적군하고 우리가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비참한 것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적군이 죽으면서 대한민국 만세로 죽더라 입니다. 대한민국 만세로 하면서 죽었어요. 그래서 내가 왜 이 적군들이 말이야 임금은 독자하님이 대한민국 만세를 부르고 죽어. 그 뒤에 와서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 대한민국 선양한 우리 대한민국 학생들입니다. 북한에 많이 두들이 갔잖아요. 그 사람들하고 우리가 싸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원산을 탈환을 했고 원산은 우리 26년대는 원산 지산에 여왕산이라고 있는데 333 고지를 거쳐서 원산 지뢰를 들어가고 그 다음에 수도 사단은 송년찬 장군이 지휘하던 수도 사단은 해안가로 해서 원산에 들어갔는데 자 3사단이 먼저 원산을 점령했다. 수도 사단이 먼저 점령했다. 이렇게 옥진하다가 결국 국방부에서 동시에 탈환했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원산 탈환을 했으니까 원산서, 고흥, 영흥, 우리 올라가 함흥 흥무소에서 함흥 흥무소에 도착한 것이 10월 17일이랍니다. 그때 가니까 일제시대에 만들어놨던 방공호 속에 소위 그쪽에서 말하는 방동부자죠. 우리 쪽에는 애국자지만 거기에 시체를 300구를 발굴해가지고 저로 쫙 해서 수도 사단 장설 기념일 때는 그 사진을 전시를 합니다. 뭐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걸 끝나고 나서 저는 또 어디로 갔나 하면은 미 일군 소속이 돼가지고 저쪽에 함경 함흥 쪽에서부터 저 평양 쪽으로 올라가는 남림산맥이라고 여러분들과 지도에서 배웠을 겁니다. 남림산맥 쪽에 영을 넘어서 평양남도 영흥군 그래서 우리가 전투를 하는데 아무래도 제가 어린 통신병이지만 그날 통신 일지를 내가 적고 이래서 저도 책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이제 바로 가는데 아무리 해도 이상하단 말이에요. 거기에 역 넘어가면 평양 북도거든요. 그래서 연대를 부르기 위해서 S산 300이라는 그 안대를 긴 글을 달게 되면 CP들입니다. CP들을 작작하고 지금 같으면 인공위성에서 전부 중계를 하지만 그 당시에는 안 되거든요. 그래 안대를 이렇게 옆으로 시험해서 연대장을 물었습니다. 그 부르는 그 호출을 담을 때 호랑이 여기는 노루 호랑이는 감자 없으면 응답하라 수도수하고 이런 식으로 호출을 합니다. 그게 바로 호출구호입니다. 그럼 그쪽에서 만약에 나의 그 무슨 통신 연락을 받았으면은 저도 뭐라면 노루 여기는 호랑이 감 좋고 명 좋다 수도수 그러면 대대장한테 바꿔서 이제 작전 명령 받기 위한데 그는 통신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하고 올라가다가 보니까 아무래도 위치가 틀리는 것 같아요. 그래 아니나 다를까 중군이 그때 벌써 그까지 내려와가지고 먼 산에서 남인산미 쪽에서 내가 무전기 안대를 높게 씌워놓고 쏘는 그를 보고 나를 아주 저격하기 위해서 총을 쏘았는데 그 총 이름이 아까부터 총을 해가지고 그 대창 같은 그 칼을 갖다 꼽으면 한 2m 가까이 될 겁니다. 그래서 쏘았는데 펑 소리 나더만은 얼마에 있다가 내 배터리 케이스에 탁 맞았어요. 그게 만약에 유사들이 안에 있었으면 저는 적선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결국 살아나가지고 다시 이제 돌아왔습니다. 이거는 아니다.
평양북도로 가는 게 아니고 다시 이제 내려오다가 장진호 들어가는 그 장진호 그 전투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장진호 제일 먼저 들어가는 이런 동네가 그 동네에 있는 산 이름이 그 스타입니다. 이름 연대봉을 한 높이가 한 640m가 됩니다. 예, 대나무진에서 회장님 그 말씀 중에 죄송한데 예, 우리 여기 그 5시 퇴근해야 된다. 내가 조금만 더 끝내 빨리 해줄게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하다가 거기에서 그 이 해군 1사단 7년대하고 교대하도록 돼 있는데 11월 2일 교대하도록 돼 있는데 교대도 못하고 우리는 그 길로 청진이 들어갔어요. 청진리까지 들어가니까 청진이 정점이 없고 그래서 거기서 다시 내려와가지고 여러분들이 헌천강 가실려면 모르겠는데 거기서 개마고원으로 다시 올라가요. 올라가면은 개마고원 첫 거석이 붕산군입니다. 붕산을 통해서 갑산을 통해서 삼수를 해가지고 압록강 제3유에 있는 해산진에까지 들어갔어요. 해산진에 들어간 날짜가 11월 21일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미군 부대들하고 교대를 하고 우리가 2주간 있는데 2주 지나면 14일 날이니까 2월 4일 되거든요. 12월 4일인데 그때 벌써 중국군은 원산 쪽에까지 다 내려와 있습니다. 전부 흥남철수 작전을 다 하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서 그때 내려가지고 맨 마지막에 철수한 부대가 우리 그 26년도에 해산진에 먼저 도착했다고 해서 26년대를 해산진 부대라고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투를 겪으면서 밥은 주먹밥이고 하루에 주먹밥 하나 먹어도 살까말까 하는데 못 먹을 때가 있고 이렇게 해서 기 때문에 저는 퇴직해서 취직을 했습니다. 어디 취직했나? 해군에 보급을 담당하는 부대에다가 처음에는 보급장에다 들어갔어요. 왜 해나하면은 명분에 겪었기 때문에 그래서 보급장이 예하창을 다 합쳐가지고 군수사령부가 창설될 때 저는 군수사령부에서 과장도 가고 처장도 하고 이렇게 군무 상급으로서 이제 퇴직을 했습니다. 퇴직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 그 당시에 전투들이 너무 그래서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각 학교에 다니면서 6.25 전쟁의 사실에 대한 교육을 많이 시켰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도 마산 창원 진해 통합 지휘장을 맡아보면서 여러 가지 우리 유족회를 만들어서 개성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의미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이래서 끝이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 김복권 박사님 그리고 우리 사무총장님 너무나 수고 많았습니다. 특히 우리 배대변 박사께서는 전에 6년째 중학교하고 그 당시에 같은 그 할머니인데 그분하고 저하고 2017년도부터 이 일대에 우리 김 박사님하고 유물을 찾아가 다녔습니다. 그래서 시작된 것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 내용입니다.